안녕하세요. 해운 옥션 보물을 찾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현대화랑에서 조선백자의 제기의 멋과 현대추상의 미가 만나는 전시회를 찾아가서 우리가 같이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아마도 7월 16일까지 현대화랑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감동의 멋을 한번 나누시면 어떠실지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 역사박물관과 상해시 역사박물관에서 협업으로 하는 찬란한 은빛 보물이라는 기획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해하면 우리가 1000년의 역사하면 시안을 얘기하고요. 500년의 역사를 얘기하면 북경을 얘기하고, 근데 현대 역사를 얘기하면 상해를 얘기하고요. 미래 역사를 얘기하면 신천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현대 근대사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무역 상황이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것이 상해 박물관인데, 특별히 은기를 가지고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은은 고대 기원전 3000년부터 은의 문화가 시작됐는데, 그 시대에는 은이 금보다 2배 이상 비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흙 속에서, 모래 속에서, 광물 속에서 자연적으로 채취할 수 있지만, 은은 광물 속에 깊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재련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은을 채취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재련술이 발달하기 전 기원전 약 3000년 전서부터 2000년 전까지는 은이 금보다 귀한 시기였고요. 이후에 실크로드와 더불어서 무역이 성행하면서 금과 은은 화폐로서의 역할을 했고,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실크까지 돈을 대신하는 이러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금은 실크였었는데, 우리가 중국에서 오금이라고 합니다. 오금, 5가지 금. 그것은 뭐냐면 금, 은, 동, 철, 주석을 오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철물점 하는데, 지금도 중국에서는 오금전이라고 합니다. 오금전. 그래서 금과 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금과 은은 항상 따라 붙는데, 금과 은의 비율이,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고대에는 1대5, 그 다음에 세월이 나오면서 1대10, 또 내려오면 때 1대15의 어떤 화폐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금과 은의 차이가 얼마일까요? 우리가 한 돈에 약 지금 한 3,500원, 그 다음에 금 한 돈은 약 한 30만 원 선으로 계산하면 약 1대70, 고대하고 지금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찬란한 은빛 보물, 상해시가 가지고 있는 은을 이렇게 옮겨온 것을 고대부터 근대까지 조목조목 같이 감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중국의 문화가 합쳐지면서 디자인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그다음에 복식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이 변형이 되거나 새로운 디자인으로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고대부터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이 앞에 있는 것은 아마 한나라 기원전 200년, 그러니까 약 한 2400년 전 되겠죠. 그때의 요즘 말로 하면 벨트, 요대 장식이 될 것 같아요. 은상감과 금상감으로 입사가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상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은실박이, 금실박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뭐 상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입사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지금 전시된 유물로는 가장 오래된 고대 유물인 것 같고요. 이렇게 오면 명나라 청나라 때
명나라 청나라 때 궁중의 그 장신구 같아요. 여성 장신구. 우리로 얘기하면 비녀가 될 것 같고요. 비녀. 비녀. 상당히 섬세합니다. 음각으로 조각도 돼 있고요. 빛이라든지 만호라든지 그 다음에 사라져 있는 비치새 깃털이라든지 이런 걸로 장식을 했네요. 이쪽으로 와 보시면 부처님도 이렇게 또 장식을 하네. 부처님도 옥으로, 그죠? 옥으로 장식을 했고, 이쪽에 보면 또 비녀에다가 아주 화려하게 빛이 만호, 또 저게 뭔가 루비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새총새, 우리 같으면 새총새, 물총새라고도 하게 하는데 중국에서는 비치새라고 하는데 비치새 깃털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많이 했죠. 이것은 아마 명나라, 청나라 또 내려오면서 여성들의 장신구, 고대 장신구가 될 것 같네요. 명나라 때 진소원 부부의 무덤에서 출토된 은기인데 그 생활상을 그림을 그렸고요. 이렇게 보면 무덤에서 나온 게 여기 복식과 더불어서 나온 건데 아마도 가슴에 정도의 그 장식을 했던 은제 도금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이건 땅속에서 나오는 출토죠. 출토. 그래서 저기 29번이 그 가슴에 달았던 그 장신구고요. 조배분 남바 20번은 옷을 상당히 크게 만들었었나 봐요. 단추 대용이랍니다. 단추 대용. 그 다음에 팔찌, 그 다음에 뒷꽂이.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은입사 인주합이 나오고요. 은입사 작은 주전자인데 아마 이거는 연적으로 사용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은입사 양이 귀면 향로네. 향로. 성동 향로. 그 다음에 또 저기 보니까 요거는 우리 상투 아시죠? 상투. 이들도 우리와 같은 그 머리 장신구 상투관입니다. 살짝이 상투관. 이 상투는 우리가 결혼을 하면 상투를 짜고 틀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머리를 여성들처럼 꽈 내려왔죠. 그래서 결혼을 해야만 이 상투관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상투를 틀지 않으면 애들 대접을 받았어요. 아이들 대접. 여기까지는 아마 그 고대 유물을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여기 유물은 상해가 그 외국에 조차를 하게 되죠. 프랑스, 미국, 영국에 조차를 하면서 지역으로 중국과 교류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산업 발전에 기여했던 회사와 회사, 그다음에 나라와 나라끼리 교류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뭐 골프, 그다음에 댄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패션쇼, 기타 등등의 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개업 축하도 하고 그랬을 때 이게 기념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병원 개업할 때의 기념품. 요거는 이제 중국인이 외국 친구들이 개업했을 때의 기념품. 좀 빨리 할까요? 이거는 이제 그 상하이 대형 담배 회사가 개업을 했을 때 외국인 임원에게 증정한 그릇입니다. 그릇. 또 이거는 상해 난징 철도국 직원이 외국인 임원한테 기증한 은기고요. 대단히 큰 크라운이네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주로 기념품, 행사 기념품, 증정품 되겠습니다. 결혼을 기념하는 쟁반인데 전체 디자인은 외국 디자인이지만 그 도안은 다 용하고 봉황이에요. 봉황.
그리고 영문으로 기념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았네요. 또 이쪽에 보면 이건 꼭 우리나라 백일상에 올라오는 돌상이나 백일상에 올라오는 글하고 똑같은데요. 결혼을 축하해주는 이것도 은기입니다. 은기. 그 다음에 요거는 중국 청나라의 정통 은에다가 칠보를 넣네요. 은에다 칠보 기법. 우리도 이제 구한말에 보면 조선 말기에 보면 이러한 기법이 거의 똑같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닭이 주전자네요. 닭이 주전자. 은닭이 주전자. 이황가 생각이 납니다. 이황가 그 유물을 보면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표현이. 그 다음에 수저와 젓가락. 그 다음에 요러고는 또 이제 뭐 우리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주로 기념패.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한 은기 향로. 요거는 승진을 축하한다고 그래서 크라운을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양쪽에 손잡이가 지팡이를 형상화시킨 것 같아요. 상당히 독특합니다. 상해시의 그 근대사적 사진들인데요. 앞에 보였던 그 은기물들이 이러한 행사 때 예를 들어서 운동회를 한다든지 결혼식을 한다든지 뭐 승진을 했다든지 뭐 개업을 했다든지 해서 이런 그 사진이 이렇게 그 또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 위에 보니까 이렇게 금은빵이 나오네요. 금은빵.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해의 근대사를 볼 수 있는 사진들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영상으로 멋지게 표현한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응? 그 영상인데 이게 은에 칠보를 입힌 작은 합이에요. 합인데 영상미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은제 금덕은 공간 합기장식이라고 해서 명나라 때 출토된 복식 앞에 놨던 그 화려한 은도금 장식입니다. 자, 또 한번 옮겨볼까요? 들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디자인은 서양 디자인을 모방을 했습니다만은 디테일에 가서 십이지라든지 용이라든지 죽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전형적인 중국의 전통 미술을 그대로 응용한 은기들입니다. 자, 있는 자의 상징, 권력의 상징, 품위의 상징인 은범랑 회중시계네요. 회중시계. 그러면서 이것도 무슨 합이 은 케이스인데, 야, 이것도 용이 당당하게 화려합니다. 당당하게 화려해요. 그냥 화려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화려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100여 년 전에 이 회중시계만 모습만 보더라도 그 신분을 다 알 수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은의 칠보 범랑 시계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거울이고요. 구두 주걱, 구두 소리인데 아주 부여함을 상징하는 국화꽃을 화려하게 했네요. 화려하게 장식을 했어요. 네. 자, 옆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경복성 은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종로 3가의 금은빵, 은누. 그래서 이 상점이
대단히 2층, 3층, 4층 대단히 화려한 백화점처럼 돼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 시기에 그 은혜에 대한 상업이 대단히 흥성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그 시대 상해 도시의 지도인데 이렇게 은상점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 시대의 경제, 그 시대의 디자인, 그 시대의 공예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금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은은 우리가 생활 용기, 그 다음에 의학, 산업, 과학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은은 돈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산업과 디자인, 문화, 예술에 대단히 기여했다는 그 증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토 유물을 보더라도 금은 화폐로서 역할, 권력으로서 역할이라지만 은은 문화, 예술, 산업, 과학, 의학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재료로서의 그 자리를 아마 당당하게 차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의학으로서도 대단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임금의 그릇에 보면 항상 은으로 태두를 했어요. 그래서 독극물을 감지한다든지 그다음에 은을 물속에 넣어서 은의 미세함이 정화 작용을 하고 살균 작업을 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 은은 다양한 각도에서 인간 생활사에 아주 도움을 줬던 그러한 유물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큰 규모의 크라운이 나오는데 은제컵 1931년 상해 용암공사 은컵. 쟁반도 이게 대형 쟁반이에요. 대형 쟁반. 아까 그 포스터에 나왔던 그 유물이 이 유물이네요. 포스터. 은제 용문이 투각 그릇. 1925년 연화 은탁 흰 쟁반. 이 은제 주전자 이 한 쌍인데요. 이것은 왼쪽에 거는 뭐 우리가 주전자 1번 디자인을 알겠는데 오른쪽은 이게 어떤 디자인을 형상을 했는가 좀 궁금한데 뭐 새의 부리 같습니다. 새의 부리. 참 그 작가의 아주 상상미가 돋보이는 그 한 쌍의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국화와 죽절이네요. 출수구와 손잡이는 죽절로 표현을 했어요. 트로피인데 이것도 타공 비법으로 국화가 아주 심플하게 묘사되어 있는 트로피고요. 이 컵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평잔이라고 하는데 은투각 운영문 잔이네요. 이거는 상하이 자전거 대회의 트로피네요. 트로피. 자, 손잡이가 아주 용으로 잘 묘사되어 있고 이것은 볼링 경기 트로피. 온 전신이 타공인데 국화인가요? 국화? 국화. 국화. 자, 이쪽에 와보시면 이건 1931년 여자 골프대회. 골프대회 트로피. 수영대회 트로피입니다.
고대보다는 근대의 은 제품을 많이 보셨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의 그 에필로그인데요. 그래서 상해하면 중국의 강남 역사 속에서 한 곳이지만 우리가 소주, 항주 이쪽에 그 역사 속에는 많이 나오는데 상해는 그 개항과 더불어서 근대의 무역에 따라서 아주 특징적이 있는 건데 그 속에서 서양 문화와 중국의 문화를 콜라보한 기물들이 대부분인데 기형은 서양의 디자인을 담고 거기에 들어가는 디테일은 거의 공통적인 게 중국의 아주 독특한 문양을 과감하게 묘사한 것을 보면 이들의 자부심은 그대로 녹여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아편 전쟁 이후에 반은 식민, 반은 조차, 반은 또 독립적인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의 경제, 문화, 생활 속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아주 중국의 깊이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오셔서 오늘의 감상보다도 더 깊이 즐겁게 느끼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해인옥선 보물을 찾아서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찬란한 은빛 보물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